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이 박사 통통통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유통 물류업계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는 내용을 갖다 한번 키워드로 제시해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일단 유통 물류 이 분야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30년 전에 해외에서도 활동하면서 저는 이제 유통 물류 전자상거래를 20년 이상 실무하고 전략하고 다양한 기업들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물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는요, 과거에는 선진국이 학습 경험한 걸 갖다가 미국이 했던 거 일본이 하고 일본이 했던 거 우리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죠? 동시다발적으로 정보력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급속하게 지금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은 과거에 유통과 물류가 상생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한 2000년대 초중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결국은 2000년 중반에 온디맨드. 제가 이제 온디맨드의 필필멘트하고 라스트 마일을 빨리 경험했고요. 또 비즈니스도 컨설팅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한국은 좀 최근에 5년 전후에서 이 시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기업들 간에 이 시장이 진행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정간편식입니다. HMR. 2000년 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2000년대 중반 2010년까지 일본은 그냥 급속히 확산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지금 마켓컬리가 뛰어들면서 그 위에 이제 다양한 기업, 쿠팡, 그 다음에 CJ, 그 다음에 신세계 모든 기업이 지금 다시 지금 같은 HMR 시장이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 가면 이제 앞으로 국경 간의 채널이 간소화되고 또 불필요한 비용은 줄여야지 기업이 경쟁력을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매출도 올려야 되지만은 예를 들어 고정비를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매출을 올리려고 하면서 고정비 또 늘어나는 현상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가 문제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고정비의 압박 이걸 갖다 기업들은 서비스 경쟁이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줄일 수도 없지만은 이 시장이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유통 물류업계도요. 글로벌 대경쟁 시대. 과거에는 이제 경쟁 우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업종에서 1등 하려고 리더 기업이 하든지 아니면 2, 3등은 경영 통합을 해서 일이 상위 집중돼서 앞서갔고 경쟁 우위를 확보했는데요. 최근에는 경쟁 우위 플러스 글로벌 플랫폼의 네트워크의 융합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글로벌과 국내 시장.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허브 앤드 스포크. 해외로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우리나라는 비즈니스도 파이도 관광도 더 커집니다. 나가갖고 현지화해서 거기서 매출 올려갖고 한국에 이게 안 되면 어때요? 물량도 안 움직여 매출 이익 구조도 물론 이제 헤드 오피스가 한국에 있어갖고 다 하면은 이제 연결 결산이나 재무 단결 결산으로 이렇게 분리는 시키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요? 나갔다 들어왔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대경쟁 시대에 기업의 중요한 거는 이제 변화와 혁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 과다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그냥 멈추면은 지금 밀리니까 계속 지금 선점하려고 지금 국내 유통이라는 어떤 시장, 물류라는 시장에서 지금 남보다 이렇게 봐서 빨리 지금 시장에 진출해서 빨리빨리 지금 서비스,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간편식을 받은 마켓 걸리는 투자를 받으면서 이 기업은 어때요? 인프라를 투자하면서 서비스, 사람, 서비스 관련된 걸 다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투자받은 만큼 네트워크 확산하고 퀄리티, 품질 유지하면서 고객 응대하면서 고객에 대해서 충성 고객, 지속 가능한 고객, 잠재 고객까지 계속 좀 창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아니, 마켓컬리하고 우리도 지금 다 준비했는데 그래서 무조건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배달의 민족이요. 옛날에 배민찬을 만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서울 장지동에 복합 서울 물류센터에 그 배민찬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했냐면 배민찬을 만들어 했더니 결국 어때요? 플랫폼 사업에서 배달의 민족은 배민찬은 실패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배 몇십억에 진짜 영업 손실 나고 비즈니스 클로징 했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이 지금 요교하고 이 시장은 4조 7,500억에 이제 매각됐지만 결국은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지 않으면 계속 경쟁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지속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앞으로는 한 분야, 물류도 마찬가지지만은 고객 응대, 고객 지향형 서비스를 하려면요. 필리핀랜드 라스트 마일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차별화가 당연히 너무 필요합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뭐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스타트업이냐 하는데 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진출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3년 이상.
제 경험으로 보면요. 기업은 창업해갖고 3년 동안은요, 달려가는 기업의 러닝 코스트가 필요합니다. 경쟁자가 없을 때는 더 좋지만 경쟁가 있을 때는 경쟁 기업에 관련해갖고 투자, 인프라 하려면요, 이 비용이 많이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3년을 유지하냐가 앞두고 생명선이었는데 최근에는 3년이 아니라 1년, 2년 이게 아주 매년 승부로 지금 기업들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국내 시장의 과당 경쟁에서 일단은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글로벌과 연계하면서 인아웃바운드 이 확장성 우리의 지금 기업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통기업, 물류기업이 최근에 보면 물류센터, 부동산, 투자, 해외 가서 지금 막 M&A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 지금 물류센터, 부동산 진짜 수익 구조가 아직 6% 전 7일에도 아직 괜찮죠. 선진국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또 저금리니까. 근데 이제 시장의 변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유통도 물류도 보면요. 사업을 갖다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융합하게 가치가 있는 걸 갖다 M&A하고 이게 지금 경쟁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과다 경쟁 시대의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좀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전 시간에도 멀티캠퍼스에서 주관하는 2020년에 조철희 박사가 스마트 물류통 지금 이제 방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거기서도 했지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뭐냐면 점점 1인화가 돼야 됩니다. 과거에는 여러 명이 있어갖고 일을 해갖고 분업화 시켰는데 지금은 좀 최적화가 정답입니다. 한 사람이 맞는 기능에서 이 사람의 최적화에 플랫폼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최적화를 갖다가 네트워크에서 융합시키면서 가치를 만들듯이 기업들도 최적화의 네트워크의 확산형의 융합형을 가는 게 앞으로 국내 기업,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그런 쪽으로 좀 달려가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최근에 한 20-30% 올라가는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 제도 도입은 영세 상공업자나 기업들은 진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 이게 대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소수 인력의 중심으로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소수 인력을 중심으로 자동화, 무인화 흐름이 너무 중요하니까 가치와 속도의 경쟁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내 기업의 과제는요, 제가 단가 경쟁입니다. 유통기업도 물류기업도 특히 이제 유통 같은 경우는 EDLP예요. 매일 저가격. 싸게 안 팔면은 안 팔리는 시대에 벌써 들어섰습니다. 자, 물류도 가격 정지에서 단가 경쟁하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선진국이라든가 선진 물류 기업들은요, 잘하는 기업한테 모든 걸 갖다가 토탈로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알아서 가치가 비싸더라도 모든 걸 부분이 아니라 전체 최적을 할 수 있게끔 다 맞춰서 그 기업한테 뭘 받는죠? 원스톱 서비스를 요구받을 정도로 기업들은 계속 추구합니다. 왜냐? 부분을 잘하는 기업들을 모아놓기도 힘들지만 잘하는 기업은 그걸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쪽으로 모든 업무 역량을 맡겨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선진국 기업들, 미국, 유럽, 일본의 대부분 기업들은요, 화주 기업인 제조, 유통, 전자상거래가 물론 자기가 잘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네 물류자 회사가 되든 모든 거는 갖다가 자기 자체적으로 만들지만은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핵심 기업 비즈니스의 코어 컨비넌스는 자기가 하지만은 그 외에는 잘하는 기업하고 파트너를 맺어서 그 기업한테 아웃소싱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기업이 만능형이 다 잘할 수 없듯이 자기가 잘하는 걸 갖다 우선은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조만간에 과거에는 어땠죠? 제가 여기서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종합상자라 그래갖고 대기업은 모든 걸 자기네에서 그냥 물류, 택배 모든 사업을 다 가져갔어요. 종합상자입니다. 만물세트. 근데 지금은 알찬 종합상자 또 반드시 필요한 종합상자의 기능을 갖다 융합하지 않으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해서 사업의 경영 다각화가 되는 시대는 전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한국의 대기업도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물류 사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했지만 최근에 물류 사업에 철수한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기업의 문화가 좀 확산돼 갖고 전문화 특화된 기업들도 좀 성장 발전할 수 있게끔 좀 서로 같이 상생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유통 물류 기업이 잘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좀 해줘야지 이런 걸 안 해주면 어떻죠? 계속 기업들은 생존 전략에 또 경쟁 전략에서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철희 박사, 국내 시장에 국한하지 말고 글로벌로 도약의 발판을 삼고 그쪽으로 글로벌로 눈을 돌려서 우리의 시장을 좀 확산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제 과제 이렇게 지적하다 보면요. 거래처 간의 어떤 공정거래 윤리도 법령 준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기본적인 룰을 지키면서 그다음에 예상 메트드 등을 점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은 가이드라인도 예상했던 것만큼 던져주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갑자기 점프하면 뭐예요? 시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유통 물리시장 규제 완화 강화를 떠나갖고 예측이 가능한 법규 규제가 우리나라를 진짜 안정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오늘 조철희 박사 통통통은 이것을 좀 마치고요. 제 예고편입니다. 제가 2020년 구정을 전후해서 월요일은 조철희 박사 통통통 시리즈 그대로 나가고요. 평일에는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글로벌 세상에 일어나는 이벤트 사건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정리해서 딕테라는 내용으로 제가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희 시리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철희 박사 시리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